정말 외음부 피부가 빨개져서 와요. 너무 가렵고 따갑고 아파요. 이럴 경우에는 지렴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내가 지금 가렵다고 느끼는 증상이 정말 지렴이 맞는 건지, 왜 치료를 했는데 반응이 없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흔히 외음부가 가렵거나 불편하거나 하면 지렴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렴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이 외에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냥 간과될 수가 있습니다. 모르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렴이 조금 있었다 해서 지렴에 대한 약만 복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치료가 계속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반복적인 재발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가려움증을 유발하지만 지렴은 아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생활할 거를 권유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지렴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제일 많이 생각하는 증상이 분비물이 늘어나면서 분비물이 평소와 다르게 약간 누렇게 나온다든지 피가 섞여 나온다든지 이럴 때 좀 지렴을 의심을 하고요.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증상으로는 가려움증을 꼽습니다. 냄새가 나고 이런 것도 좀 불쾌하게 느껴지실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모기한테만 좀 물려도 많이 가렵고 불편하잖아요. 자꾸 긁게 되잖아요. 지렴으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생기면 더 이게 말 못할 고통을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가려움증 때문에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찰을 해보면 가려워서 지렴 같아서 병원에 왔어요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80% 정도는 정말 지렴이 맞고요. 한 20% 정도는 지렴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렴에 쓰는 약을 아무리 먹어도 좋아지지가 않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또 특별한 다른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경우는요. 외음부, 피부에 염증이 생긴 경우예요. 가장 흔히 보는 거는 생리기간 후에 불편감이 생겼어요 하시는 경우입니다. 내가 계속 사용하던 생리대를 착용을 하더라도 이게 좀 많이 습하거나 피부가 이제 축축한 상태에서 생리대에 계속 마찰이 되게 되면 자잘한 상처들이 생기거나 문제를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증상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생리대를 바꾸면서 내가 평소 쓰지 않던 다른 종류를 사용하면서 증상을 경험했다고도 하세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생리대를 향이 있거나 어떤 성분이 추가돼 있거나 그런 것들로 바꾸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그런 생리대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예전에 한방 성분이라든지 생리할 때 좀 냄새가 덜 날 수 있는 어떤 성분들을 넣었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생리대가 한창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런 생리대 쓰고 병원 진짜 많이 오셨습니다. 요즘은 그런 종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올가닉 이런 것까지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향이나 어떤 아로마 오일이라든지 어떤 특정 성분이 추가되어 있다고 하는 생리대는 피하실 거를 권유를 드려요. 사용을 해봤는데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로 인해서 병원을 오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굳이 많은 옵션을 놔두고 내가 위험성이 있는 옵션을 선택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국내에선 그렇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간혹 해외에 여행을 가셨다가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생리대를 사서 사용을 했는데 나는 모르는 이런 성분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외음부 피부가 빨개져서 와요. 새빨갛게 변해요. 약간 심해지면 진물이 나기도 합니다. 너무 가렵고 따갑고 아파요. 이럴 경우에는 지렴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 그 피부염에 대한 치료를 해줘야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긁게 되면 그 상처가 생기면서 더 가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긁는 거를 좀 막아주고자 함께 연고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생리대를 해서 자극이 되는 게 아니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향성분 같은 것들, 나는 냄새 나지 말라고, 질에 탄력이 생긴다고 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모르는 종류의
아로마 오일 같은 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도 염증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용하는 거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저는 외음부에 사용하는 거는 정말 연고도 선별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굉장히 예민한 부위이고 작은 것들로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데는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생리대를 착용할 때마다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생리대를 착용하는 시기에는 좀 움직임을 제한하시는 거 먼저 권유를 드리고요. 내가 정말 생리대를 하고 있으면서 뭐 딱 붙는 레깅스를 입고 조깅을 한다. 러닝을 뭐 1시간, 2시간 한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운동을 제한을 하시거나 아니면 생리대를 사용하지 마시고 일시적이라도 탐폰을 사용하시는 거는 어떨까 해요. 탐폰의 실도요. 실 때문에 자극이 돼서 염증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하물며 생리대를 하고 외음부에 계속 비벼지고 자극이 되고 하는 거는 좋지 않겠죠. 그래서 특히 겨울보다 여름이 더 심하거든요. 이런 시기에 피부가 습해지면 부드러워지고 물렁물렁해지고 약해져요. 그래서 통풍에 유의를 좀 해주시고 움직임을 제한한다면 그렇게 심하게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렵다고 스테로이드 연고 함부로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게 가려울 때 정말 염증이 생겨서 가려운 경우도 있고요. 상처가 생기면서 가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상처가 회복될 때 좀 가려운 증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생긴 부분에는 자꾸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가려움이 좀 경감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상처 회복을 더디게 만들어서요. 나중에 더 가렵고 더 붓고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처로 인한 가려움인지 정말 염증으로 인한 가려움인지를 잘 판단을 해야 하고요. 내가 잘 알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의사한테 판단을 맡기셔야 합니다. 내가 잘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씩 이제 자극이 돼서 문제가 좀 생기는 편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붓기만 있을 때는 스테로이드 종류 연고를 발라줘도 되지만 좀 상처가 있을 때는 약간 따끔따끔하면서 가려울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절대로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이 막 종합되어 있는 연고도 있어요. 스테로이드도 있으면서 항생제도 있으면서 뭐 항진균제도 들어있고 이런 거를 좀 상비를 해놨다가 불편할 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병원에 오시면 처방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조해서입니다. 여름철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겨울철이 되면 가렵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건조 때문에 가려워요. 우리가 입안이 건조해지면 왜 냄새도 나고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수분 섭취를 많이 해라. 입안에 이제 침을 많이 생길 수 있게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건조해지면요. 염증도 쉽게 생기지만 일단은 가렵고요.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다 지렴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제 항생제를 써보면 아무 호전이 없어요. 이게 균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건조를 해결해줘야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건조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질 안에 라큐디나 뭐 인코드 같은 겔 성분의 제품들을 넣어서 질 안에 직접적으로 수분 공급을 해주는 거, 그게 1번의 치료고요. 그런 치료는 좀 지속적으로 해줘야 돼요. 하루 이틀 한다고 완전히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꾸준하게 치료를 하면서 건조하지 않게 관리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너무 심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소노케어라든지 이런 레이저 치료도 좀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심한 상태에서는 정말 너무 건조하고 따갑고 불편해서 레이저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저는 이제 겔 같은 이런 수분 공급을 주된 치료로 하고 있습니다. 질정을 사용한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건조가 심해서 가려울 정도의 상태일 때 질정을 넣게 되면 굉장히 따갑고 화끈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편감 때문에 질정을 정상적으로 충분한 치료 기간만큼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좀 가벼운 치료로 시작해서 건조를 어느 정도 개선을 시켜놓고 그 이후에 보존적인 치료, 지속적인 치료를 해나갈 때 그럴 때에 좀 질정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질정과 이런 수분 겔과 어떨 때는 레이저 이런 거의 조합으로 건조는 많이 좋아지실 수 있고요. 건조에 대해서 포기하고 사는 분들 많거든요. 건조는 좋아질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잘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갱년기 즈음에서 혹은 좀 지나서 건조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젊은 분들 중에서 이제 건조가 있는 분들은 흡연을 하시거나
질내 세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도 반복되는 가려움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렴과 잘 구별해야 하는 가려움증의 원인들, 외음부의 피부염, 그리고 질건조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알 수 없는 가려움증으로 계속 고생을 하고 있다. 지렴 치료를 해도 뭐 그때뿐이지 좀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좀 참고하셔서 내가 외음부에 피부에 염증이 잘 생기는 타입이다 하면 연고를 좀 구비를 하셔서 필요할 때 사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건조가 심하게 생겼다 라고 하신다면 건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고 집에서 좀 사용할 수 있는 겔 종류를 좀 구비를 하셔서 불편할 때 사용하실 수 있으면 평소 가려움은 많이 좀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